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지난 5월 국가위성센터에서는 2015-2016년 북극 해빙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다고 하는데요. 북극의 빙하량은 우리나라 날씨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북극 빙하의 녹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국가위성센터에서 발표한 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위성센터에서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아주 다양한 자료를 이용을 해서 2015년, 2016년 겨울철 북극 해빙 현황을 분석을 했어요. 네.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북극 빙하 면적이 아주 상당한 양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이제 2016년 1월에서 3월까지 위성 관측 결과로는 역대 가장 최저 면적이었다는 것이죠. 네. 원래 빙하 면적은 여름에 좀 줄었다가 겨울에 좀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15년 12월에서 2016년 2월까지 이 겨울 동안 빙하 면적이 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가위성센터는 미국의 그 극지과학센터의 북극 해빙 최적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예. 미국의 극지과학센터는 2016년 최대 최적은 22,500 세제곱킬로미터. 이게 이제 2011년과 유사했고요. 예. 2015년 작년이죠. 여기에 비해서 1,700 세제곱킬로미터 정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성 관측 이후로 역대 최대 최적을 기록했던 1979년보다도 무려 32%나 적은 빙하의 양입니다. 그러면 이 빙하의 면적이 정말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선 빙하의 양을 표시한 그림을 좀 먼저 보시죠. 예. 북극의 빙하 면적 변화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예. 왼쪽은 2008년 3월의 북극 빙하 면적이고 우측 그림은 2015년 5월의 북극 빙하량입니다. 예. 그림으로 봐도 빙하 면적이 무척 적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뭐 확연히 좀 티가 좀 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은 1981년부터 올해인 2016년 1월, 2월, 3월의 빙하 면적을 나타낸 겁니다. 예. 이 3월만 보시더라도 급속하게 매년 빙하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확실히 이 그림을 보니까 정말 심각하게 북극의 어떤 빙하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북극의 빙하가 겨울에 얼지 못하고 빙하 면적이 좀 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건 좀 전문적인 기상학적 용어가 좀 들어가 있는데요. 예. 그래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2015년 12월 해수면 기압이 양의 극진동 형태를 보였어요. 예. 그러다가 2010년 1월부터는 음의 극진동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의 극진동을 보이게 되면요, 저기압성 흐름에 유도해서 빙하를 퍼뜨리는 역할을 해줘요. 따라서 이 시기에는 빙하의 양이 증가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네. 근데 반대로 음의 극진동은 고기압성 흐름에 의해서 북극 빙하가 북극 중심으로 몰리면서 퍼지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빙하량이 증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극진동의 영향이 제일 컸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2015년, 2016년 겨울철 북극의 대기 환경이 기온이 평균보다 높았어요. 특히 1월에 북극 전역으로 아주 높은 기온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6년 1월 이후 빙하가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고 2015년, 2016년 겨울철 연 최고 면적이 역대 최저 면적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 위성으로 좀 면적을 분석하다 보면은 빙하의 양은 좀 측정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 두께라든지 이런 부분은 측정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주 중요한 정말 예.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요. 빙하는 사실 여름철에 녹아 사라져요, 많은 부분이. 예.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 새로운 빙하가 만들어지는데 한 해 여름을 지냈던 빙하가 단연생 빙하, 겨울에 새롭게 만들어진 빙하를 단연생 빙하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예.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미국 국지과학센터 콜로라도 대학에서 제공하는 빙하의 나이 자료를 이용해서 빙하의 특성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016년 3월 둘째 주에 단연생 빙하의 비율이 21%입니다. 예. 이게 이제 여름철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2012년에 22%, 그리고 역대 두 번째 최저를 기록했던 2007년에 33%, 그리고 작년인 2015년 25%에 비해 낮아졌습니다. 단연생 빙하는 단연생 빙하에 비해 단단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북극 빙하는 다른 해에 비해서 최적과 단연생 비율이 낮아서 북극 지역의 환경 변화가 취약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북극 지역의 환경 변화가 취약한 상태다. 이 말이면 북극의 기온이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여름 북극 기온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 북극 빙하가 대량으로 녹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전남대 정지훈 교수는 2016년 북극 빙하의 양을 전망을 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북극의 바렌츠의 빙하는 과거 30년 평균에 비해서 빙하 면적이 상당히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8월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궁금한 게 북극의 빙하가 많이 녹는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이거거든요. 몇 년 전에 혹한이 왔을 때 북극 빙하가 많이 녹아서 혹한이 온 거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기온이 상승해서 북극 빙하가 많이 녹는데 반대로 우리나라는 왜 혹한이 찾아오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사실 이제 기상학자들은 이것을 지구온난화의 역설이라고 부르죠. 예. 그러니까 지구 기온이 올라가면서 북극 빙하가 많이 녹게 되면 북극의 기온이 사실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근데 북극은 바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는 기온을 더욱 올리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북극의 한기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북극 주변을 돌던 제트기류가 힘을 잃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남쪽으로 사행을 하게 돼요. 이제 그림과 같이 북극 주변에 동그랗게 도는 제트기류가 평년의 제트기류였다면은 북극 기류가 이 북극 빙하가 많이 녹아서 북극의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예. 그러면서 만들어진 제트기류는 남쪽으로 깊게 사행해 내려오는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제트기류가 남쪽으로 깊게 내려올수록 북극의 한기가 더 강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혹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그럼 올 1월에 우리나라에 몰아쳤던 혹한, 이것도 북극 한기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올 1월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미의 혹한을 가져왔던 극소용돌이 현상은 북극의 한기가 남하면서 상층 저기압의 강한 소용돌이와 맞물리면서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극소용돌이 그 현상은 강한 폭풍이라든가 강풍이라든가 폭설, 한파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빙하가 녹으면 오히려 침수가 되지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북극 빙하는 꾸준히 녹으면서 해수면 상승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영화 워터월드처럼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모두 녹더라도 제2의 노아의 방주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보고에 따르면 남극의 빙하가 모두 녹을 경우 해수면은 약 50에서 80cm 정도 상승을 하고요. 북극 빙하가 다 녹더라도 약 1에서 한 5m 정도 올라갈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많은 지역이 물에 잠기겠지만 뭐 영화 워터월드처럼 지구 전체가 물에 잠기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 3월까지 북극 빙하의 면적이 평년에 비해서 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북극 빙하의 면적이 줄어들 경우 우리나라의 겨울은 혹한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올해는 엘니뇨가 끝나고 라니냐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라니냐의 겨울에 우리나라는 추운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상 혹한이 찾아올까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북극 빙하가 급속히 녹는 원인은 바로 온실가스의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